저는 민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한 달 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우리 집 강아지들 질병을 고쳐준 식단을 공개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모모의 백내장 식단을 공유하고 계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견주님들과 댕댕이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식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우리 집 강아지 모모와 햇님이의 질병을 먼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반려견들에게 적용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술 없이 백내장을 회복한 우리 모모의 질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는 아주 어릴 때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되어 동물보호단체에서 저에게 입양된 아이입니다. 품종은 요크셔 테리어이고요. 지금 나이는 7살이에요.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정말 선천적으로 가진 병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백내장으로 실명을 할 뻔했고요. 그리고 6개월 때부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시작돼서 4, 5살이 될 때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피부병 때문에 저도 모모도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강아지 피부병에 대해서는 다른 견주님들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을 따로 한번 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모는 위장이 약해서 소화불량에 자주 시달렸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 때문에 생사를 오락가락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여러 곳에서 다방면으로 해봤지만 지금까지도 그때 고열의 이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막염도 수도 없이 걸렸었고 다리에 쥐가 나서 경련을 일으키고 몇 번이나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햇님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햇님이는 믹스견이고 현재 나이는 9살입니다. 처음에 집에 데려올 때는 아주 건강했고 한 5, 6살까지는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햇님이를 키우고 계시던 저희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햇님이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한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때 햇님이가 받은 진단은 몸속의 장기가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더 나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비만으로 관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항상 절뚝거리면서 걸었고요. 고혈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과 심장, 췌장과 부신 등이 특히 안 좋은 내장 기관들이었습니다. 햇님이의 경우는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시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이 온 케이스였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로 미국에 있는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 일단 겉으로 봤을 때 햇님이가 나타냈던 증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뛰는 건 고사고 걷지도 잘 못했고요. 슬개골도 좋지가 않아서 오다리였습니다. 그리고 7살인데도 벌써 잇몸이 헐거워져서 일반 사료를 그냥 씹어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린 강아지에게 주는 것처럼 사료를 불려서 주거나 가격은 비싸지만 아주 부드러운 강아지용 생 소세지를 구입해서 먹였습니다. 또한 감기도 아닌데 계속 기침을 해댔고요. 온 몸이 비늘로 둘러싸인 듯 딱지가 새까맣게 덮여 있었습니다. 특히 구취가 너무 심했는데 양치질을 아무리 시켜봐도 그 냄새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전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또 몸 여러 곳에 유선종이 있었고 특히 오른쪽 겨드랑이 옆 가슴 쪽에 있는 유선종이 굉장히 컸는데 멀리서 봐도 혹이 불룩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고혈압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고집도 굉장히 많이 부리고요. 예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햇님이 건강이 좋아지기까지 모모와 제가 햇님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줬는데
저희 둘 다 체중이 많이 줄어들 정도였어요. 우리 집 강아지들이 여러모로 많이 아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모모의 백내장과 햇님이 비만을 비롯해서 둘 다 어느 곳 하나 아프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모도 백내장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햇님이는 수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이상적인 몸매라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한 곳이 없던 햇님의 내장 기관도 지금은 모두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둘 다 너무나 건강한 상태인데요. 이런 변화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게 변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제 생각에는 식단의 변화예요. 제가 수의사도 아니고 강아지 질병 연구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어떻게 정확히 작용을 해서 어떤 질병이 나은 거다 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짐작만 할 뿐이죠. 다만 모든 음식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작용을 잘 해서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 음식은 너무나도 종류가 많아요. 조금 과장을 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밤이라도 셀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마다 효능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음식이거나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오시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하나씩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주식. 대부분의 견주님들이 일반 드라이 사료를 아이들에게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반 사료를 주기는 해요. 그런데 둘 다 아주 조금만 줍니다. 햇님이의 비만이 아니더라도 모모의 피부병 때문에 강아지들의 체중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왔거든요. 모모가 살이 찔수록 피부병도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료는요, 양이 좀 줄고 늘고에 따라서 정말 체중이 차이가 금세 나요. 그 말인즉슨 일반 사료로는 체중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료를 먹는 강아지들이 특별히 많은 양을 먹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메타볼리즘이 떨어지면 체중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일반 사료를 조금만 주는 이유는 헤마토코쿠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식품에는 칼로리와 영양소는 들어있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를 대신할 진짜 주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이는 것은 바로 현미밥입니다. 이 현미밥을 먹이고 나서 모모의 피부병이 정말 좋아졌고요. 햇님이는 소형견이면서도 13kg이나 나가는 비만견이었는데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7kg으로 거의 체중의 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9살 노령견이 되었는데도 체중 변화가 거의 2년 동안 없었고 지금도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로 모모도 7살로 노령견 대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현미에 찹쌀을 섞어서 현미 찹쌀밥을 주고 있습니다. 찹쌀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위가 약한 강아지들이 소화를 하기 쉽게 도와주거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위 기능도 저하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밥을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흰쌀밥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밥은 끈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혼자 먹기가 힘드니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셔야 털에 달라붙지가 않고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미 찹쌀밥을 주면 좋은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사료를 먹을 때 개눈 감추듯 씹지도 않고 홀랑홀랑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좋아서 먹는 거지 특히 햇님이는 사료를 거의 마시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밥을 주면 입안에 있는 밥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아주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햇님이가 왔을 때는 변이 거의 설사에 가까울 정도로 묽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긴 여행과 스트레스 탓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가도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미밥을 섭취한 이후로 변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를 잘 시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에도 부담이 덜 갔고요.
그리고 다음 단백질원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걸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미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충이 잘 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연어, 그리고 두부 등을 주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주로 부드럽게 익혀서 주고요. 소고기는 고기가 아주 신선할 경우에만 붉은 살을 생으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연어는 당연히 익혀서 줘야겠죠. 그리고 두부는 너무 많이 주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비타민, 미네랄, 소화 효소를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블루베리, 사과, 딸기, 귤, 배, 바나나 이 6가지입니다. 여기서 블루베리와 사과는 거의 매일 먹이는 편이고요. 사과는 껍질째 먹이고 있습니다. 대신 C 부분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과일이라도 C 부분에는 독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C 부분 안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강아지들에게도 독이 되니까 C가 붙어있는 그 안쪽 부분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는 저녁 때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싶어 할 때나 갈증을 느끼고 열이 있을 때, 바나나는 변이 가늘고 작게 나올 때, 또는 허기를 많이 늦게 할 때 주로 먹입니다. 그리고 야채는 당근, 무, 배추, 브루셀 스프라우트 등을 먹이고 있는데요. 당근은 매일 먹이고요. 무나 브루셀 스프라우트는 뭔가 색다른 간식을 원할 때 줍니다. 배추는 아이들이 목말라 할 때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딸꾹질을 할 때 주로 먹이는데요. 그 외에도 열이 날 때나 장염으로 밥도 물도 먹지 않을 때 탈수 방지를 위해서 줍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들은 꼭 한밤중에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배추의 신 부분을 주면 물은 거부해도 그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배추가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탈수 예방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주 아픈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라고나 할까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여기까지가 우리 강아지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들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저는 치킨과 고구마 그리고 황태죽 같은 건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킨은 우리 집 아이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모모의 피부병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황태 역시 강아지들에게는 보약이라는데 모모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리고 고구마는 사람들에게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한데 강아지들은 고구마를 먹이면요 살이 금세 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구마는 안 주고 있습니다. 대신 전 보양식으로 계절마다 강아지용 샤브샤브나 전복죽을 해 먹이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날 때 강아지 보양식도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어쨌든 이 2가지 음식은 햇님이와 모모도 너무 잘 먹어요. 특히 전복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먹더라고요. 말 그대로 환장을 하면서 먹는다고나 할까요? 전복죽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강아지들에게는 힘든 계절인 여름이나 애들이 좀 말라 보일 때 이런 보양식들을 한 번씩 해주면 정말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털에도 윤기가 좌르르 도는 것이 마 이게 보양식이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샤브샤브나 전복죽은 강아지들이 먹고 난 뒤 견주님들도 간을 해서 드시면 함께 보양식을 먹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 일타이피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관절 영양제나 눈 영양제도 먹이고 있는데 그건 영양제 편에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음식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을 다 먹이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식단 중에 안 좋은 것은 하나씩 빼고 좋은 것은 하나씩 더하면서 분명 여러분만의 건강한 강아지 식단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 조심하실 부분은 모두 좋은 음식들이지만 강아지의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모모처럼 소화를 잘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시도하는 음식일 때는 소량만 급여를 하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반응을 살펴본 뒤 소량씩 적당한 양을 급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먹이고 나니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모자란 듯 주셔서 완전 소화를 하게 만드는 게 강아지들 건강에는 훨씬 좋으니까요. 일일 급여량을 신중히 정해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강아지 백내장 안약을 주문하시고 도착을 하면 급한 마음에 처음부터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점안을 하셨다가 강아지가 결막염에 걸리거나 결막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떤 약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만 사용을 하고 반응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급격한 변화는 강아지들에게 해롭습니다. 사람보다 몸도 훨씬 작고 불편한 것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 음식이든 안약이든 영양제든 항상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강아지 식단 개선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나니 힘든 숙제 하나를 해결한 기분이 드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댕댕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